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집착하고 괴롭히는 시부모님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시원하게 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셔서 시집 잘 왔다고 친정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차차 시댁을 겪으면서 시댁에서 그만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묘했어요. 점점 해준 만큼 이상을 원하셨어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면 남편은 자기 부모님만한 시부모가 어디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초반에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은 남편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직업인 것도 한몫했겠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저 아프다고 하니 시어머니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병원 데려가 주시고 죽 끓여 주시고 먹고 싶은 것 있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로 몸은 좀 나아졌는지 물어보시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친정엄마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이 어디 조금만 편찮으셔도 퇴근 후에 꼭 들러서 드시고 싶다는 것을 해드리고 집에 왔어요. 휴일에 편찮다고 하시면 휴일에 갈 수 있는 병원 검색해서 제가 모시고 다녀왔고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기브앤테이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부모님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시고 강요하셨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있는 기간에는 퇴근 후에 시댁 들러서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한참 하다 와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많기는 하지만 어른과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교육을 시키는 얘기가 전부였죠. 예전에 겪으셨던 일을 나열하시면서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이런 말씀을 2시간 넘게 듣고 있으면 집중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눈치채시고 뭐라 하시니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제 생각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 얘기는 얼마 못 가서 가로막고 당신들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른들 얘기할 때는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매번 비슷한 얘기, 내가 잘해야 한다는 강요를 오랜 시간 경청할 능력은 저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힘든 게 표정에 나타나니 아버님 한 소리 하시고 극한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침마다 전화해서 오늘은 어떠신지 여쭤봐야만 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서운하다고 카톡을 보내시는데 꼭 마지막에 깊이 잘 생각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라고 하셨어요. 저 임신했을 때 남편과 둘이 1시간 거리의 지역에 당일로 놀러 갔다가 오후에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께 저희 남편 엄청 혼났습니다. 혼난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었어요. 임산부를 데리고 멀리 놀러 갔냐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저는 또 저를 과하게 걱정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놀러 간 것도 잘못이지만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놀러 간 것이 더 잘못이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놀러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모르고 있을 것 아니냐 하시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맞벌이 한다고 김치 포함해서 반찬 몇 가지를 해주시곤 했는데 시어머니 음식이 제 입맛에 안 맞고 남편도 잘 안 먹어서 못 먹고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써 해주신 음식을 남겨버리는 것이 죄스러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거절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붙잡고 서운해서 한참 우셨답니다. 저만 졸지에 고마움도 모르는 인간이 돼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저만 보면 말씀이 더 길어지셨어요. 남편이 말려보기도 했지만 소용없더라고요. 너무 힘든 것이 모든 것을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모두 하십니다. 넌 우리 딸이야. 우리 딸보다 네가 진짜 딸 같다.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고 우리는 너와 살 날이 더 많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으면 소름 끼치고 도망가고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하도 바라시는 것이 많으시니 친정부모님을 못 챙기고 모든 것을 시부모님 위주로 하길 바라시니 친정부모님은 늘 이순이인 것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 우리 부모님 자식인데 말이죠.
명절,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 시부모님을 우선 챙겨드리고 친정은 사정에 따라 날짜 당기거나 밀려서 챙겨드리니 이것도 참 스트레스였어요. 주말에 시댁에 오라 하셨는데 먼저 친정엄마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이 옷 사준다고 해서 그 주 주말에 친정에 오라고 하셨죠. 목요일부터 시어머니 전화로 계속 주말에 언제 올 것이냐 물으셔서 친정엄마와 약속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토요일 점심에 시댁에 가서 점심을 먹고 바로 친정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점심을 먹고 친정엄마가 아이 옷 사준다고 해서 간다고 했더니 엄청 서운해 하시더군요. 모처럼 왔는데 밥만 먹고 도망치듯 간다고요? 모처럼 오다니요. 평일에도 자주 뵙고 주말에는 거의 시댁에 찾아뵈었는데요. 친정에 가서 아이와 남편은 친정집에 있고 엄마와 둘이서 쇼핑을 다녀왔어요. 서너 시간 쇼핑하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5번 왔습니다. 통화한 것만 5번이고 제가 전화 안 받으니까 받을 때까지 전화하셔서 부재중 전화는 엄청 와 있었고요. 매번 이런 식이셨어요. 명절에도 친정 가는 거 절대 기분 좋게 안 보내주셨습니다. 꼭 가야 되니? 길 막히는데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마음 불편하게 하시고 친정에 결국 가면 하루에 대여섯 번씩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안 받니? 잘 있니? 밥은 먹었니? 뭐 했니? 애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셨고요. 제가 안 받으면 남편에게 전화하면 되는데 꼭 저에게 하는 이유가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려는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힘든 거 저는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남편에게 은연중에 표현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남편도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서서 시부모님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희들도 땡땡이 크면 알게 될 거다. 이게 시부모님의 대답이었어요. 친정엄마와 쇼핑 중에 시어머니와 5번째 전화 통화할 때 쓸데없는 말씀 하시다가 아이 두고 오래 나와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라고 하시더군요. 아직 볼 거 많고 나온 지 1시간밖에 안 됐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네 하는 거지 무슨 말대꾸를 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폭발해 버렸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기 무음으로 해놓고 마음 편하게 아이 옷 살 거 다 사고 왔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하고 난리 날 줄 알았거든요. 남편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는 말에 참 기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화가 없었다는 것이 더 짜증나더군요.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 말이에요. 아버님이 톡이 왔는데 다음날 시댁에 일찍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톡도 보여주었고요. 남편은 한동안 좀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껏 마음에 담아둔 말을 하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친정에서 자고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남편과 둘이서만 갔어요. 시부모님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친자식이라도 이렇게 집착하면 도망칠 것 같다고요. 이제 전화도 용건 있을 때만 할 것이고 주말에 시댁에 마음 내킬 때만 찾아뵐 것이고 대화 방식이 지금과 같으면 대화도 피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저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자식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 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잘하느라 우리 부모님께 시간도 못 내고 죄송했는데 이제 딸 역할 좀 하고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보지 말고 살자고 하시더군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 말씀이 너무 반갑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좀 그래도 남편과 결혼한 것에 후회가 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부모님이 워낙 특이한 분들이니 제가 좀 모진 소리를 했다 해도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기면 남편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제 아버님이 톡이 오더군요. 장황하게 긴 글이었는데 대충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용서할 테니 조만간 내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리러 와라.
이런 내용이었네요. 답장을 할까 그냥 차단할까 망설이다가 답장을 드렸어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사과할 것도 없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정신병 걸리지 않고 버틴 것만도 내 자신이 대견스럽다고요. 저에게 지금까지 한 것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시더라도 연락 안 주셨으면 한다고요.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 아이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이신데 평생 안 뵙고 살 수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있기는 해요. 남편의 부모님이기도 하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제 마음을 시원하게 말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필터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다니실지 걱정돼서 다 맞춰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어요. 제가 불손한 며느리라고 말씀하고 다니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되고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평생 정말 안 보고 살면 되니까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평생 시부모님이 본인들의 잘못을 모르면 평생 안 보고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마음 편히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집을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던 시부모님을 시원하게 참교육하고 연 끊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다 되어가는 임산부입니다. 지난 추석 때 시댁에 가서 집 해주기 전까지는 연 끊고 지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제가 돈 밝히는 못된 며느리 같죠? 집 해준다고 며느리에게 사기쳐서 마음껏 부려먹으려던 분들이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암튼 시원하게 할 말 다 했고 남편에 대한 의심도 풀려서 이대로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결혼 전부터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우선 둘이 작게 시작하고 아이 생기면 해주신다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투룸 전세 시작했고 돈을 더 모아야 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시부모님은 애소식 없냐고 스트레스를 참 많이도 주셨습니다. 아이 생기면 집 해주신다는 말씀 덧붙이셨고요. 결혼하고 1년쯤 살다 보니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서 집안일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같고 시댁 식구들 밥 먹고 있는데 저는 밥도 못 먹고 뭐 더 가져오라고 할까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야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명절에 시댁에 꼭 가서 일을 해야 하고 하는 것으로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우리나라 남자가 집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서 집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치사해서 집 안 받고 우리 집 먼저 가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다. 우리 둘이 벌어서 언제 집 장만할래? 집 장만할 돈 모으는 동안 우리 아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과 싸우다가 합의를 본 것이 시댁을 먼저 가긴 하되 음식은 남편이 해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시댁으로 가져가서 제가 만든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덜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게 남편이 집안일도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시댁 문제만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임신이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집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 얘기를 꺼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맞벌이해서 돈 많이 모으지 않았냐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1,000만 원 정도는 확실히 해줄 수 있고 상황 봐서 되는 대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막 화내고 그러더니 자기도 부모님 밉지만 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너는 너네 부모님 재정 상태도 몰랐냐고 한통속으로 속인 것이라고 따졌더니 자식이 부모님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자기도 너무 억울하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해주지도 않을 집으로 생색은 다 내고 시댁에 무슨 날마다 불러서 일 시키고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 강요하시면서 일 시키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고 남편 보고는 쉬고 있으라면서 나만 일하도록 하시고 기념일과 김장날 사람 기분 나쁘게 부려먹고 등등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시부모님 안 보고 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런 제 심정을 공감해주고 시부모님이 잘못을 인정만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부모가 집 안 해줬다고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냐고 따지더군요. 저를 무슨 돈이나 밝히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요. 이게 집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이냐고, 집 해줄 형편이 안 되면 속이지를 말고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이라도 없어야 했다고, 명절도 번갈아 가면서 갔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쉴 새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부모는 부모라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은 대화가 안 통하고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지도 않아서 집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안 보고 살기를 바랬다고, 뭔가 결정적인 큰 사건이 없었을 뿐이고 시부모님이 말을 바꾼 것을 계기로 폭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 아프고 병들면 맨날 저에게 네가 모셔야 한다는 소리 지긋지긋했다고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모셔야지 아들, 딸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하시더군요. 출가 외인, 너는 땡씨 집안 사람, 땡씨 집 귀신, 친정과 화장실은 멀어야 한다 등등 이런 말씀하시는 꽉 막힌 분들이세요. 그건 옛날에 남자가 다 해오고 여자는 몸만 올 때 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 끝에 가서는 그래도 하지만을 붙여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런 게 아니라던 분들이십니다. 어른들 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고 하시면서 대화할수록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시부모님은 저와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세뇌를 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이런 얘기 남편에게 전부 다 하고 이런 분들에게 내가 잘할 수 있겠냐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며느리로서 당연한 것이라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고마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신 부모님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냐고 물었죠. 지금까지 시부모님 행동들로 계속 스트레스 받았지만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거 보면서 참고 당신이 집 가지고 설득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참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내막을 자세하게 우리 부모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내가 이대로 참고 사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이라고 말했고 앞으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30년 넘게 부모님 밑에 살면서 부모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는 남편의 말도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진짜 몰랐는지 시부모님과 남편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이혼을 하던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저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보고 음식은 원래 당신이 했으니까 음식을 해서 혼자 가져가라고 했죠. 남편은 같이 가자고 열심히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가면 시부모님께 무슨 소리를 하고 올지 모르는데 괜찮겠냐고요. 남편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명절 전날 음식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른 저녁 차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점심때쯤 도착해서 그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저녁은 남편이 차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저녁 차리라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네가 할 일을 어딜 남편을 시키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차리는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니 저는 못하겠어서 남편 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집 안 해줬다고 시위하는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맞다고 했어요. 집 해주신다고 해서 그 말 믿고 지금까지 시댁 한여 노릇했는데 거짓말이었고 해줄 능력도 안 되시는 것을 알게 되니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죠. 내일도 친정 가서 우리 조상님들 차례나 지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당황하셨는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아버님 결국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도 네가 땡씨 집안 사람인데 그런 맹랑한 생각을 해서야 되겠니?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은 옛날에 남자 집에서 집 해줄 때나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대꾸해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집 해주신다는 말씀 믿고 고생 다 했는데 그게 다 허세였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안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라도 있냐고 여쭤봤어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죠. 며느리를 위세로 누르고 부려먹으려고 집 가지고 사기친 시부모님이 잘못인지, 사기당한 것에 실망해서 시댁에 며느리돌이 안 하려고 하는 며느리가 잘못인지 말이에요.
얘기 도중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시부모님 편을 들면 다 알면서 같이 저한테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하고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 없더군요. 그럼 도대체 오늘 왜 온 것이냐고 물으시길래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오는 것도 잘못이냐고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 앞으로 여기 안 오겠다고 말씀드렸네요. 아버님은 혀를 차시면서 집 때문에 며느리가 이런다고 한탄을 하시길래 말씀 잘하셨다고 집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셔서 내가 고생한 것이 억울해서 이런다고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시부모가 며느리 시집살이는 시켰을지 몰라도 집과 재산을 물려주기는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처럼 집 해준다고 속여서 며느리 부려먹으려는 시부모님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우리 부모님과 명절 잘 보낼 것이고 싫어하시니 앞으로 여기 올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원하신다면 남편도 돌려드릴 것이라고 하고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와서 집에 같이 오는데 마음속으로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해보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말 안 하더라고요. 시원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하면서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 통속이 아니었구나 생각했고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한마디로 대답했죠. 집 해주실 때까지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집을 해주신다고 거짓말하신 거 인정하고 사과하시면 저도 마음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집 해줄 여력도 안 되는 분들이니 집 해줘야 마음 풀린다고 하면 겨우 사과할 분들이란 생각 때문에요. 암튼 남편은 변함없이 저를 대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잘하고 계신 것이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조종하려 하셨으니 남편과 저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친정에 그렇게 하는데 너는 시댁에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해요. 시부모님에게 못해서 아쉬운 말도 없고 시댁과 부딪힐 일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기만 합니다. 시원하게 잘하셨네요. 말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쓴인 인물 우습게 보고 속이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려다 된통 당했네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듬직한 중학생 아들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저 때문에 신우가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탓이라고 하네요. 저는 신우가 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돼도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시댁 도움 전혀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친정에서 5천만 원 지원받은 것이 다였어요. 그 당시에 서울의 작은 빌라 전셋값이었어요. 남편 벌이도 괜찮고 저도 벌고 있어서 아이 낳고 돈 모아 이사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친정에서 결혼할 때 지원해준 돈 때문에 제가 유세를 부릴까봐 저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시댁의 며느리로서 할 도리 다 하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지만요. 신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는 친정인데 친정을 위해 새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고맙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자기 부모에게 더 신경 쓰라는 신우였는데 알겠다는 대답밖에 못한 제 자신이 참 바보 같네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과 동시에 결혼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불임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5년 넘게 불임센터를 다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자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 아이가 태어나면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일하면서 센터 다니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고 계속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입양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시댁에도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어요. 분명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을 얘기했지만 저와 남편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번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너희가 낳은 본인의 손주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우도 입양이 웬 말이냐며 입양을 한다면 자기는 조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제 앞에서 기뻐하는 티를 참 많이도 냈어요. 그때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았으니 많이 기뻐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제가 반대 입장이었다면 불임 부부 앞에서 아이 낳은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 다들 결혼해서 쉽게 되는 부모가 못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버는 족족 들어가는 비싼 병원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임센터가 좀 많이 비쌌어요. 팔자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친정 식구들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도 친정에서는 저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둘이 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셨습니다. 시댁에서는 끝까지 해보라고 했고요.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검사받고 주말에 또 병원 가고 가끔은 평일에 월차를 내고 검사 또 검사 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믿고 달릴 텐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양센터에 남편과 봉사를 다니다가 저희는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제가 품에 안았는데 당황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눈물이 흐르더군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을 만났다고 하며 행복해 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집에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힘든 것도 많았지만 행복감이 힘듦을 모두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탐탁치 않은 마음을 은연중에 내비추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차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우의 아이들에게는 참 다정한 할머니이지만 저희 아이에게는 냉정한 할머니였어요. 시아버지는 차별 없이 아이들을 대해주셨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시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며 재우다가 감동이 일어 눈물을 흘렸던 날들, 아이가 7발을 걸었을 때 남편과 웃으며 눈물을 흘렸던 일, 입학과 졸업, 아이가 잘못한 일을 혼내고 나서 혼자 몰래 울었던 날들을 지내며 내 아들을 입양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 라면에 계란 몇 개 넣어? 하고 묻는 아들의 물음에 괜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듬직해서요. 이제는 저와 눈높이가 비슷한 아들이지만 아직도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입니다. 남편과는 친구처럼 게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잘난 척을 하다가 저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할 때는 가슴이 아려와 둘 다 안고 울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준 신우를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달 전에 신우네 아이가 시댁에서 가족들 모두 있는데 땡땡이를 숙모가 낳은 건 아니잖아. 이 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쳐다볼 용기도 없어서 아이의 눈치도 살피지 못했어요. 신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신우네 아이가 몇 마디를 더 했는데 너무 당황한 상태라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중학생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신우는 아이들에게 그런 사실을 왜 얘기했는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이가 본인의 입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는 며칠 뒤에 묻더라고요.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춘기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일일 텐데 애써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아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며칠 동안 울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앞으로는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는데 신우는 어차피 알게 될 일이고 사실인데 뭐가 어떻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본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 또 한 번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별 말씀 안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족들 다시 모여 있을 때 저는 신우가 바람을 피웠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 아이는 학원 때문에 시댁에 못 간 상황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고모부에게 신우가 우리 집에 외출복을 가져다 놓고 낮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외출했던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만 데리고 신우가 왔을 때 어떤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고모부에게 얘기하는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고 방해했지만 저는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고모부는 신우를 끌고 가듯이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없는 소리를 지어내냐고 하더군요. 사실을 말한 것이고 그때 신우의 외출복은 아직도 우리 집에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이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힘이 빠져 웃음만 났습니다. 신우가 내 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가자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신우가 저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실을 말한 것인데 뭐가 어때서 이러냐고 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나를 탓하지 말고 그딴 짓을 하고 다닌 자기 자신을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어서 신우에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녀놓고 반성커녕 남을 원망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고 싸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신우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다 네 탓이라고 하는데 바람을 피운 신우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는 것이지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아이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는데 괜히 남편과 제가 걱정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분명히 나와 남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남편과 게임 한 번 더 하겠다고 싸울 때 보면 둘이 똑같고 잘 때 옆으로 누워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저와 비슷하고 손이 긴 것도 저와 닮았습니다. 이런 내 아이를 누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저는 신우가 이혼을 당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우가 될 수 있으면 더 잘못되기를 바래요. 남편은 너와 내가 앞으로 신우에게 악독하게 구는 것이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신우 같은 사람은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신우를 좋게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쁘게 대해야 우리 앞에서 조심을 할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시댁의 며느리돌이조차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 여린 내 남편과 내 아이와 제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스니님과 남편분 착하시고 현명하시네요. 아이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은 것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천사 같은 새 가족이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연 끊은 시부모가 다시 연락을 해와서 사이다를 마시고 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드는 아내이자 엄마이자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자리는 뜻하지 않게 강퇴당해서 몇 년간 편하게 지냈네요. 요즘 들어 시부모님께서 제가 다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신혼애가 등을 돌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시부모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 가족여행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쯤 저녁 식사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 전화였는데 남편이 네, 네.
그럼요. 알겠어요. 이러고는 저를 바꿔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대뜸 4박 5일 여행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신혼의 휴가 때 놀러 가는데 저희도 같이 가자는 말씀이었어요. 그 전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같이 갔었죠. 남편은 하루 자고 오는 것이니 부담 없이 가자고 했었습니다. 불편하긴 하겠지만 하루는 자신 있었는데 오후 늦게 도착해서 저녁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신우가 다음날 오후 늦게 일어나서는 아침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좀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치우고 있었고요. 평소에 늦어도 7시에 식사하시던 분들이 신혼의 식구들 깨우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리셨습니다. 콘도 아침 식사가 가격이 상당했어요. 이것저것 담아와서 먹는데 고상한 신혼에는 식빵과 잼, 커피 정도 가져와서 먹더라고요. 있는 집이니 그럴 수 있죠. 아침 든든히 먹고 어디 구경이라도 가나 했는데 12시에 점심 먹으러 가자는 거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은 점심시간을 2, 3시쯤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자식들이 그랬으면 불같이 화내셨을 시아버지지만 평소 용돈 든든히 주는 자식 앞에서는 입 꾹 닫고 계셨습니다. 저 혼자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시던 시아버지도 용돈 넉넉히 주는 자식한테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래서 돈이 권력이라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신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다 했죠. 제가 욕먹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우가 여행 경비를 더 많이 냈다면 불만이 좀 덜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신우네가 여행 경비 정확히 반반했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짐을 대충 싸고 집에 갈 준비를 다 하고 나왔더니 시어머니 저한테 "저녁 뭐 먹을래?" 하셨습니다. 저녁 먹고 출발하면 아이 잘 시간 넘어서 도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내일까지 콘도에 계신답니다.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가실 때도 모셔다 드려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남편이 분명 하룻밤이라고 했는데 시부모님 얼굴 봐서 신우의 허세가 대화의 줄을 이루었지만 잘난 체만 하던 고모부의 말도 내가 짜증나는 것에 한몫했지만 어른들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소리 지르며 뛰어놀던 아이들도 웃으며 견뎠는데 저만 모르던 2박 3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온 김에 하루 더 묵고 가지 뭐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두통까지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웃으며 넘길 정도로 성격이 좋지 못한가 봐요. 호흡이 가빠지는데 간신히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께 "어머니, 저희는 그냥 갈게요. 고모네가 모셔다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냥 하루 더 자고 가면 되지." 이러시는데 저는 "아니요, 저희는 그냥 갈게요." 하고 방으로 돌아가 짐 싸는 것을 마무리하는데 남편이 따라와서 하루 더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제 감정 드러내면 크게 싸울 것 같아서 또 한 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1박 2일로 알고 왔고, 당신은 당신 가족이니 편하고 좋을 것이고, 소파에 앉아 TV 보고 술 마시고 했지만, 나는 어린 내 새끼 밥 먹이랴, 시부모님과 신우네 수발들랴, 거기에 신우 애들까지 챙기느라 엉덩이 한번 붙이지 못했는데, 이게 휴가냐? 난 집에 갈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하면 얼마나 했다고 이러냐며 화를 내고는 방문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두고 보자 생각하며 고민했어요. 그래,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참자. 시부모님도 내 부모님 아니냐 하면서 2박 3일을 보내고 변비와 두통에 한동안 시달렸네요. 그런 추억을 저에게 선사했던 시댁과의 여행에 다시 동참하라고? 가는 게 어떨까 이것도 아니고 가자. 통보식의 말. 남편은 이미 시아버지께 오케이 한 후였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다시 한번 통보를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아니요, 저희는 4박 5일은 힘들겠어요." 이 말에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되지." 이러는데 목 뒤가 뻐근해졌습니다. 먹던 밥이 가슴쯤에 걸려서 안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에 나의 의사는 반영됨이 없이 통보. 신혼의 휴가 일자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맞춘 것이죠. 고모네에게 예의를 갖추시는 시부모님, 부모님 일이라면 오케이부터 하고 보는 남편, 저는 침묵투쟁을 했습니다. 한 이틀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짜증내고 성질 부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일, 뭐가 그리 어렵냐고 소리 지르더군요.
추가로 시부모님도 저에게 전화로 역정을 내시고 저희가 안 가면 시부모님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말 싫었습니다. 신혼애가 잘 사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희가 아들이라고 시댁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라고 시댁에서 뒤치다꺼리 다 했고 신우는 친정에서 편하게 있다 가야 한다며 정말 편하게 있다 갔죠. 1박 2일까지는 괜찮아도 더 이상은 싫다고 남편에게 못 박았습니다. 회유와 협박, 고집 세네, 이런 인신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결국 시부모님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는 고모네랑 다녀오시고 다음에 저희랑 어디 좋은 데 다녀오자고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에요. 남편이 화가 났건 말건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죠. 앞으로 시부모님과 1박 2일 이상은 안 된다. 남편은 한동안 저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부모님이 전화하셔서 마지막 기회라고 대답하라 하시더군요. 역시 저의 대답은 노. 너희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길래 필요하시면 남편과 아이는 보내겠다 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식모가 필요했던 것이었겠죠. 됐다고 하시며 뚝 끊겨버린 전화, 저는 설레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신우와 고모부의 허세도 들어줄 만큼 들어주었고 남편의 성질도 받아줄 만큼 받아주었다. 누군 성질이 없어서 참고 살았나. 더 이상 해주고 욕먹는 부당함을 견디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했습니다. 남편과 한동안 대면대면 살았는데 결국 불편한 것은 남편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화해의 제스처로 다가오는 남편을 몇 번 밀어내고 나니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남의 편 남편놈.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신혼애가 허세는 다 부리고 결국은 우리가 시댁에 더했고 나는 식모 취급을 받았고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받았으면서 신혼애에게 충성을 하시더라. 결국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 우리 아이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다 했더니 이 대목에서 남편도 느껴지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 그동안 받은 서름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저에게 서럽다고 하는 남편, 서럽겠죠. 저는 시부모님이고 남편은 본인의 부모님이니 저보다 더 서러운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2년 정도 지나고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보니까 부모의 소중함을 알겠냐는 말씀에 아직 저희는 멀었나 봐요. 편하기만 해요, 아버님. 해맑은 웃음기 섞인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것이 시아버지 말투에 배어나오더군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해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시댁에 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시부모님을 찾아뵐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앞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 안 해주시지만 신혼애가 시댁에 예전만큼 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뭐 예전에도 용돈이나 좀 많이 드리는 정도였지 저처럼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있을 때 편하고 좋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다시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면 일하고도 욕먹는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딱 잘라 말할 생각이에요. 예전에 시부모님이 신혼의 농간에 놀아나서 내가 고생을 한 것이었다면 확실하게 사과도 받을 생각입니다. 가족끼리 너무 깐깐하게 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시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가족애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합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다시 시댁과 왕래하려 하시니 쓰니님은 마음 넓으신 것 같네요. 쓰니님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신우 가족을 신혼집에 살게 하려던 시어머니와 신우를 시원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가끔씩 사연글을 읽어보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시댁이 많더라고요. 시댁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 그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 시댁이 그런 무개념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친정에서 신혼집을 해줬는데 그 집에서 신우를 살게 하라는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화를 낼 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와 신우를 가끔 놀리곤 해요. 20대 중반부터 친구들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오랜 세월을 사귀던 남친이 있었는데 헌신하다 헌신짝된 경우였죠. 연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결혼 생각 없냐고 하면 아직은 별 생각 없다고 말했거든요. 혼자서 잘 지내는데 괜히 남자 뒤치다꺼리 하며 살기 싫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듯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계속 놀랐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4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언니가 결혼할 때도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뭘 모를 때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다 보니 친정에서 신혼집을 해주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가끔 신혼집으로 40평대는 너무 크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 말씀은 나중에 아이를 낳고도 집이 좁지 않으려면 이 정도 평수는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며 주부로 살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집을 해준다는 얘기에 자기 오빠 걱정부터 하더군요. 오빠가 해가는 것이 얼마 안 되는데 뒤끝이 좋겠냐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저희 신혼집이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집을 이왕이면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사주시지 그랬냐고 하셨어요. 친정이 가깝기는 하지만 시댁과도 먼 거리는 아니니 자주 찾아뵙겠다고 또 대수롭지 않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단순한 편이거든요. 회사 선배들과 사석에서 이런 얘기했더니 너네 시댁 보통 아니라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라고 코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배들의 말을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식장은 좀 비싼 곳으로 잡았습니다.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끼리 얘기는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렇기도 하고 언니와 비슷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시부모님도 받아들이셨고요. 근데 신우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호화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친정부모님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그건 그렇기도 하다. 이러면서 신우 말에 동의를 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때 엄마, 부자들이랑 우리랑은 생각이 달라. 처가에서 집 해오니까 우리는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해줘서 좀 덜 민망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지인들과 제 친구들, 회사 사람들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집들이도 했고요. 시부모님과 신우네 가족 왔을 때는 참 정신이 없었어요. 신우 아이들이 어린데 계속 뛰어다녀서 경비실에서 연락이 올 정도였네요. 남편이 음식 싸들고 아래층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좁은 데 살다가 넓은 집에 오니 좋은가 보다고 하는데 그때 신우 남편이 얼굴이 빨개진 것은 저만 본 것 같아요. 신우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이 기분 나빴는지 형님은 장가 잘 가서 이런 집에서 살고 좋겠다고 부럽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주말에 시부모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제가 직업상 출장이 잦아서 제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상관없이 잘 계시다 가셨다고 남편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결혼하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네요. 시아버지와 신우 남편은 안 오고 시어머니와 신우네 아이들 이렇게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야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대충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주말에 출장이 자주 있는 것도 왜 그런지 말씀드렸고요. 처음에는 제가 힘들게 일한다고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른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방 2개가 남는데 신우네와 함께 살라고 하시더군요. 깜짝 놀라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쓰는 방이 있고 서재로 쓰는 방이 있는데 나머지 방 두 개를 신우네에게 내주라는 말씀이었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신우네와 합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실 수 있지? 황당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얘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지. 했더니 신우는 아니야, 오빠. 우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출장이 잦아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우와 함께 살면서 신우가 살림도 봐주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뭐라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한참 뛰어다닐 때인데 시국이 이래서 키즈카페 같은 것도 못 가고 하니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시면서 서로 좋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단순해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미리 말을 맞추고 온 것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시어머니와 신우를 상대하고 있는데 재밌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신우네랑 함께 살라고 이 집 해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나중에 아이 낳고도 좁지 않게 살라고 해준 집이라고요. 남편 착하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남편까지 싫어지려고 한다 했더니 남편이 이거 보라고 우리 집이 이렇게 무식한 것을 알면 처가에서 뭐라 하겠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뭐가 무식한 것이냐고 가족끼리 어울려 사는 것은 보기 좋은 것이지 이러시는데 웃겨서 제가 빵 터져버렸네요. 시어머니가 너는 뭐가 재밌어서 웃냐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기는 시어머니에게 쩔쩔매는 착한 남편이 귀여워서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내쫓아버리면 될 일인데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참 착한 사람과 결혼한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은 아, 그럼 되는 거네. 이러더니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욕심 못 버리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를 등 떠밀어서 내쫓고 남편이 저에게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님과 신우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 전부 얘기했고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며칠 동안 엄청 혼났대요. 신우는 신우 남편한테 쫓겨났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쫓겨나서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당장 돌아가라고 몽둥이 들고 소리 지르셔서 한참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갔대요.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에 안 와요. 저희가 시댁에 가끔 가는데 가면 참 재밌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우리 집에 요즘은 왜 안 놀러 오냐고 하거든요. 아버님 계실 때만요. 시어머니랑 신우는 대답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한 번은 남편이 그러다가 얘네 우리 집에서 또 산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는데 제가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두 번 하겠어? 그쵸 어머니? 이랬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전화로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요? 집에서 같이 산다고 했던 얘기요. 무슨 얘긴지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집에 가면 신우 남편이 신우에게 너 때문에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엄청 뭐라고 한대요. 몰랐어요, 아가씨. 우린 그냥 전처럼 편하게 놀러 오라고 한 건데 아가씨 남편 입장에서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겠네요, 정말. 하고 쿨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회사 선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네 시댁 남자들이 정상이라 다행이라고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시부모가 똑같으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고요. 어쨌든 시집살이는 없을 것 같으니 행복한 줄 알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 얘기했더니 남편은 누가 그딴 소리 하래?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재미로 놀리는 거지만 우리 없을 때 신우가 남편에게 시달린다니까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혼나지 않겠냐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근데 재밌잖아. 좀만 더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남편 볼을 꼬집었네요. 남편도 물론이고 시아버지와 시매부가 좋은 분들이라 다행이네요. 쓰니님도 잘 대처하셨습니다. 두 분은 부창부수하며 잘 사실 것 같네요.